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정책은 첫 임기 때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시장의 반응은 이렇게나 폭발적일까요? 겉보기엔 똑같아 보이는 메가 2.0이 어떻게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지 오늘 그 핵심적인 이유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임기 때를 한번 돌아볼까요? 4년이라는 임기 내내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이행에 성공한 대선 공약은 23.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걸었던 공약 4개 중에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와, 이건 뭐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16%를 달성했어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추진력이죠. 대체 무엇이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권력의 통합에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한두 가지 정책이 잘 풀려서가 아니에요. 미국 정부라는 거대한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막강한 추진력은 크게 3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런 상태를 정부의 핵심 권력을 모두 장악했다는 의미에서 트라이펙타라고 부르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기둥, 바로 입법부입니다. 2024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대통령직은 물론이고 상원과 하원까지 이 세 곳을 모두 싹쓸이하면서 트라이펙타가 완성됐습니다. 이러면 사실상 의회에서 법안을 만드는데 거의 제동을 걸 수가 없게 되죠. 자, 법을 만드는 곳을 장악했고요. 그럼 두 번째 기둥은 뭘까요? 바로 사법부입니다. 행정부의 정책에 그거 문제 있는데요? 하고 태클을 걸 수 있는 마지막 보루죠.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의 아주 장기적인 그림이 빛을 발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법관 9명 중에 무려 3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어요. 결과적으로 6대3, 보수 절대 우위 구도가 만들어진 거죠. 이건 뭐 행정부 입장에선 그 어떤 정책을 추진해도 든든한 방패막에 생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이제 남은 곳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권력의 방향이 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연준은 정치로부터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독립성이 아주 거대한 힘 앞에서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임명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스티븐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합류하면서 지금 이사회가 3대3으로 완전 팽팽해졌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년에 파월 의장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4대3, 심지어는 5대2까지도 보수 쪽으로 확 기울어버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역사가 보여주거든요.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잃고 정치권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거의 예외 없이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는,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과거입니다. 1970년대가 딱 그랬습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이 경기 좀 살려보자고 압박하니까 아서번지 연준 의장이 결국 금리를 내렸거든요. 그 결과요? 미국 경제는 10년 넘게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말 뼈아픈 역사죠. 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빈틈이 없어 보이죠? 입법, 사법, 심지어 연준까지 모든 권력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완벽한 구조에도 약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 걸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2026년에 있을 중간선거입니다. 마치 시한폭탄처럼 똑딱거리면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 거대한 권력의 사슬에서 가장 약한 고리, 바로 이 중간선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중간선거는 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성적표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거의 항상 예외 없이 집권당은 의회에서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게 거의 법칙처럼 굳어진 패턴이에요.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냐면 1970년대 이후에 집권당이 중간 선거에서도 이 트라이펙타를 모두 지켜낸 경우가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9.11 테러 같은 정말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했던 일이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번에도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줬던 바로 그 핵심 경합주들에서 지지율이 가장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자, 그럼 이 숨막히는 정치적 카운트다운이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시장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질지 벌써부터 명확하게 줄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한쪽에는 마가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국내 조선, 방위산업, 원자력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주가가 정말 활활 날았죠. 반면에 전기차나 배터리 기술처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분야들은 완전히 소외됐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쪽 테마들의 올해 수익률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시장의 모든 돈이 이쪽으로 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리고 바로 그 반대편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책의 외면을 받은 테마들은 이렇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첫째, 엄청난 정치적 힘이 특정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둘째, 하지만 2년 뒤 중간선거라는 역사적인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셋째, 만약 여기서 권력의 균형이 깨진다면 지금의 시장 주도주는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막을 수 없어 보이는 거대한 정치적 힘과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역사적 패턴, 이 둘이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먼저 부서질까요? 시장은 이미 그 답의 배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중간선거가 그 결과를 우리 눈앞에 보여줄 겁니다.